퇴직 후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전에는 출근길마다 인사를 주고받던 동료들이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누군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은 조용해졌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곳은 병원 접수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7세 김정호 씨는 38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처음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즐겼습니다.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고 보고 싶던 드라마를 연달아 시청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그 자유는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곳은 병원 접수창구였습니다. 김정호님, 진료 접수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간 병원인데 어느새 사람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통증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 사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 공허감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병원, 약국집, 그리고 또 병원. 이런 현실은 결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40%가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독거 남성의 경우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일터에서의 관계가 곧 사회적 관계의 전부였던 이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김정호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라는 인사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안부를 물어봐 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는 동네 복지관의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몇 번 빠졌지만 어느 날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호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체조 후 함께 점심을 먹는 모임이 생겼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터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병원 접수 창구에서만 들리던 이름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입에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절반은 자녀 결혼비용과 대출 상환으로 나갔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나마 공단에서 근무하며 적립된 건강보험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그는 은퇴 후 돈보다 무서운 건 혼자라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빨리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관계 단절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지역복지관, 동네 교회나 성당 등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퇴직 후에 하루를 설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루틴, 일주일의 일정, 한 달의 목표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요일은 운동, 화요일은 독서 모임, 수요일은 자원봉사, 목요일은 병원 검진, 금요일은 친구와 식사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구조화하면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목표가 사라진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 정리와 안내를 맡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재정은 줄어들어도 관계는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여는 것, 그게 은퇴 후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병원 접수 창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리는 나를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김정호 씨가 전하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퇴직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먼저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존재감이다. 하지만 많은 퇴직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시점은 너무 늦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다시 연결하는 데는 생각보다 더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를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회식 자리에서 나누던 웃음, 팀 프로젝트로 쌓인 유대감,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엔 일이 있었다. 일은 곧 관계의 매개체였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 매개가 사라지면 관계의 끈도 함께 풀려나간다. 김정호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서 밀려나고 병원 접수 창구가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이유다. 문제는 그 공백을 메우는 대안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 계획은 세심하게 짜지만 인간관계의 설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은퇴 후의 친구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회사의 조직적 관계는 한번 끊기면 다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돈은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 사람은 삶을 지속하게 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의 전조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말이 적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통로가 막히고 사고가 굳어가는 신호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병원에 가는 일상이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든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관계는 대단한 이벤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인사, 짧은 대화, 사소한 관심에서 싹튼다. 김정호 씨가 복지관 체조교실에 나갔던 것처럼 그 한 걸음이 인생의 균형을 바꾼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생기는 순간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는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느냐다.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다. 또한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도서관의 봉사자, 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복지관의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은 모두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시간을 사회에 나누는 순간 삶은 다시 의미를 얻는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는다. 그것이 곧 정신적 건강의 뿌리다. 한편 재정적인 문제도 관계 단절과 맞물려 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소비는 줄지만 동시에 삶의 활력도 떨어진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더욱 좁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은 지출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복지관의 저렴한 강좌, 공공체육시설, 독서 모임,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운영된다. 핵심은 돈이 없어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나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관계 리모델링이다. 과거의 관계가 사라졌다면 새로운 관계를 세워야 한다. 이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의 나를 새롭게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 이막의 시작이다. 김정호 씨는 도서관 봉사 이후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어린 시절 취미였던 사진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사진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병원보다 도서관을 더 자주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픈 사람으로가 아니라 바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는 노년의 회복을 상징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시작이다. 사회적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틈새로 스며든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 지속적인 참여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쌓이면 그 자체가 인생의 보험이 된다. 노후의 진짜 안전망은 국민연금도 의료보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보험, 즉 서로의 존재를 기억해주는 마음의 연결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퇴직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용기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단 한 번의 인사, 단 한 걸음의 참여, 단 한 사람과의 대화면 충분하다. 병원 접수 창구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내 이름이 불릴 수 있다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문을 열자. 문 밖엔 세상이 그리고 또 다른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이 칼럼의 끝에서 김정호 씨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길이다.